만약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이거보다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은 그래도 국힘이 좀 해볼만 하거든요. 그 인물 경쟁력에서는 국힘이 딸려도 당 지지율만큼 그래도 버텨볼만 했는데 그것조차 이제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 강성으로 가다 보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한 30%에 계속 머물렀던 거고 잠깐 이제 한동훈이 등장해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 대통령을 견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확 좀 올랐다가 다시 대통령실 딱 나서니까 쭉 가라앉으면서 선거 프레임이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조국 대 윤석열 이렇게 가버렸지. 한동훈 위원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을 갖다가 설득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강하게 싸워야 돼요. 당이 바뀌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153석) 플러스 알파를 예상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선 우리가 이겼다 이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분위기로서는 사실 만약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거보다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 153 플러스 알파 예상한다라는 것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이 이 얘기를 갖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 조심해라. 유권자들은 우리가 거만해지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전체 그 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일단 개별 붙는 지역구마다 봤더니 숫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본 모양입니다. 153석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사이에 1, 2주 사이에 그냥 완전히 분위기가 확 또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들이 지금 완전히 기고만장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과연 지금 총선이 한 30일 남았지 않습니까? 아니, 20일 남았습니다. 20 며칠이죠? 네. 4월 10일이니까 20일 정도 남았죠. 3주 정도 남은 거죠. 라고 하면 이제 그때까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총선 또 앞두고 뭔가 또 한번 유동치지 않는가? 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국힘에서는 뭔가 특단의 대안을 내놔야 돼요. 여기서. 서울 지지율이 푹 커진다라는 이야기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총선의 결과와 비춰본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울은 그래도 국힘이 좀 해볼만 하거든요. 당 지지율만 가지고. 물론 이제 서울 지역구에 들어가면 민주당 현역이 많기 때문에 그 인물 경쟁력에서는 국힘이 딸려도 당 지지율만큼 그래도 버텨볼만 했는데 그것조차 이제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길게 끌면 안 되거든. 바로 처리하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잊혀질 문제인데 이걸 계속 질질 끌어요. 이거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 선거가 힘들어지는 거고 과반을 넘기기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근데 애초에 국힘이 과반 넘기기 힘들어요. 원래 지형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국힘의 지지층 대개 60대 후반부터 70, 80이란 말이에요. 이 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을 이끄는 건 뭐냐면 40대 50대 그다음 60대 초반이잖아요. 이쪽은 말하면 베이비 붐 세대거든요. 인구 비율이 엄청 많아요. 인구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2030도 있잖아요. 1030 이쪽은 수가 작아요. 그다음에 투표율도 낮단 말이죠. 이런 상태 속에서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지난 대선에서는 그래도 세대 포위 전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깨버린 겁니다. 이준석 내치면서 깨버린 거. 그럼 남은 건데 물량전에서 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좌클릭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중도 지향적인 태도. 근데 오자마자 그냥 완전 강성으로 가다 보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한 30%에 계속 머물렀던 거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강할 수밖에 없고 잠깐 이제 한동훈이 등장해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 대통령을 견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확 좀 올랐다가 다시 대통령실이 딱 나서니까 쭉 가라앉으면서 선거 프레임이 이제 뭐가 된 겁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조국 대 윤석열 이렇게 가버렸지. 교수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야 그래도 총선에 희망이 있다,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달라지지 않는 대통령실, 달라지지 않는 모습의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유난 충돌 때도 저 사퇴 안 합니다. 저는 총선 끝나는 그날도 대표일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는 또 좀 뭔가 물밑 접촉이 있었던 듯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얼마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보시기에는 한동훈 위원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강하게 싸워야 돼요.
대통령실을 갖다가 설득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건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예. 딱 얘기하고 잘라라. 아하. 그래서 한동훈의 요청을 받아가 자르는 식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분노감 같은 게 풀린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앞으로도 후보에 관련해서도 그 장해찬 이런 거에도 예. 이거 완전히 그냥 각각 딸랑딸랑 하는 걸로 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때 강하게 잘라야 돼.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뭔가 당이 바뀌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한동훈과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 지역에 그 출마한 후보들이 지금 같이 뭉쳐가지고 뭘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당정 간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뭔가 대등한 관계로 가고 있고 그 선두에 내가 서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열받음이라든지 국민들의 요구라든지 이걸 갖다 바로바로 직접적인 전달을 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잠깐 그걸 좀 보여주다 보니 잠깐 보여줬는데도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한동안 소식이 안 들려요. 타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 계속 싸웠어야 되거든요. 싸워서 예.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소식이 안 들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이런 상태까지 온 거고, 네. 지금 3주 남았으니까 아직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2주 전은 완전 상황이 또 다르죠. 어떻게 또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싸워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중도층들이 지금 굉장히 실망한 거기 때문에 또 그 투표율 변수가 있을 겁니다. 투표율 변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자, 이 지점에서 진중근 교수에게 의대 정원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초지일간 의대 정원 2,000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서울대 의대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대 양대 산맥입니다. 두 의대가 의대 교수들이 25일 일괄 사직하겠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지일관과는 아랑곳하지 않는 의대 교수들의 단호한 모습. 지금 의사협회는 더 큰 반발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의사협회는 회장 선출 국면에서 강성 회장이 선출된다면 심지어는 동네 개업 의사들까지도 문 닫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수님, 이 상황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이거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헤쳐나가길 나갈 사안은 아니죠. 지금 예. 당이고, 당에서도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출구 전략을 갖다 마련하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강경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특히 내가 그랬잖아요. 화물연대 노동자들하고 하하. 의사는 다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럴 면에서 다르다. 예. 여기에 통했던 전략이 여기서 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하. 처음에 딱 그렇게 엄포를 놨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 의사도 체면도 좀 살려주고 정부 체면도 살리고 윈윈하는 쪽으로 해서 문제를 예. 해결해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지지율로 팍 반영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널 때려잡는 거다. 너희들은 기득권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때려잡는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근데 벌써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류 변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의사 욕하다 나중에 이들을 욕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쯤 그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 대화의 물꼬를 트고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마 계속 밀어붙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딱 한 다음에 살짝 빠지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교수님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도 굳이 총선 전에 이렇게 의대 정원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총선용으로 한 거예요. 아.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는 처음에 먹혔죠. 예. 먹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장기화되면은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게 결국은 아. 이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장기화되기 이전에 적당히 끌다가 적당한 순간에 문제를 갖다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예. 출구 전략이 지금 없는 외골수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